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11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6시부터 시작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 이제 조금 적응이 되셨을란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 수가 점점 늘어나는 그 숫자를 보아하니 적응하셨구나. 우리 많은 올모부를 또 애정해 주시는 분들 적응을 조금 하고 계시구나 하는데 막상 저희가 별로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이쪽이 약간 덜 깨 있는 그런 느낌 여러분 아세요? 멍한 그런 느낌. 예. 그래도 이제 여러분께 활기찬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을 아침에 상큼하게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제작진과 저희 게스트분들 모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아침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뉴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는 멀리 뉴저지에 계시는 유사남 연결해서 자세한 또 뉴욕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뉴욕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블랙으로 대동단결인 거예요. 그러네요, 오늘. 약간 네. 지금의 뇌의 상태를 조금 그렇죠. 거의 맛이 가 있습니다, 지금. 네. 맛이 가다뇨. 팀장님은 안 주무시고 지금 보통 오시는데 월요일은 네. 사실 이제 주말에 뉴욕 시장 마감을 하고 미리 또 이제 정리를 또 하시고 네. 밤은 새진 않죠?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갈 때는. 오늘도 밤 새고. 왜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일주일 만에 몸이 딱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나이가 네? 들었다고 하긴 좀 그렇고. 잠시만요. 예. 여보세요?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 연장자인 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몸이 아직은 네, 약간 바뀌지 않았는데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네, 컨디션 좀 좋아졌습니다. 안 그래 보이는데 네. 네, 그렇다고 치고요. 자, 오늘도 월가 뉴스레터도 열심히 또 자료를 자료 볼 때마다 감탄을 마음이 금할 수 아프죠? 없습니다. 예. 왜 마음이 아파요? 자료를 보면 감탄을 한다니까요. 예, 긍정적으로. 네, 제가 뼈를 갈아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떻게 얼마나 뼈를 갈아 넣는지 제목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오늘 월가 뉴스레터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7만 달러 찍었습니다. 정말 제가 다른 이야기도 좀 많이 넣고 싶은데, 이것만큼 좀,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에, 7만 달러라는 것을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고, 사실 지금 한국, 혹시 사이트나 거기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시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9,400만 원, 500만 원을 이제 왔다 곧 1억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제 거의 1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맞는 것인가 생각이 들기도 왜요? 하고. 틀려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 사실 저도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도 많이 했고, 그래요? 예, 해봤고 지금은 안 하고 있으나. 왜 안 했어요? 지금은 하셨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참 희한하게. 그래서 이게 맞나 싶은 거죠. 이럴 때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시. 자, 이러한 이야기로 오늘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왼쪽 보시게 되면 짐 크레머가 이번에 3월 8일자 이제 트위터 X죠. X에다 이제 올렸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7만 달러를 찍었다라고 얘기했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역사상 이렇게 불리시한 건 난 처음 본다. 밑에 이제 바이. 예, 매수해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짐 크레머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진방꿀로 이제 많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 트위터가 나오고 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팔 때가 됐구나라는 이야기까지도. 이분이 또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아직 멀었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있죠.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10만 달러 간다는 얘기가 예. 참 많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억 받고 2억 가자를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가자 이것도 예. 비트코인에서 보죠. 그렇죠. 유행을 했던 맞아요. 2017년이었나요? 그때 예. 당시에? 예. 그때 사뒀던 예. 제가 이제 보셨는데 알트코인이 하나 있었어요. 알트코인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는 코인이에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계좌를 얼마 전에도 열어봤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80, 90 이렇게 있더라고요. 왜요? 모르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예요? 뭔데? 뭐예요? 스텔라 이렇게 그런 이름을 예. 가졌던 이름만 예쁜 그런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잠깐 한 30초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잠깐 알트코인 같은 것에 투자를 했어요. 네네. 한 100일 때
네. 그래서 이렇게 110이 됐어요. 110까지 올라가서 네. 한 10만 원 정도 제가 수익을 봤습니다. 네. 제가 요번에 다시 체크하니까 네. 이게 1200까지 가 있더라고요. 100이 1200이 1200으로 됐어요. 12배가 올라가 있었어요. 박 팀장이 팔자마자 팔자마자 시작하는 12배로 거군요. 그냥. 예. 이렇게. 우리는 하지 맙시다. 예. 우리는 안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뉴스레터. 코인 시장을 흐리지 않도록 네. 하겠고요. 바로 오늘 핵심 헤드라인부터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는 앞에 헤드라인을 조금 적어드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왜냐면, 예, 아침에 이제 내가 어떤 뉴스가 있을까 헤드라인을 보시고 들을만 하다 하면 들으시는 거고요. 혹시나, 내가 다 아는 뉴스네. 잠시만요. 해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헤드라인 없애면 안 돼요? 제가 끝날 때까지 무슨 뉴스가 나올지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이 헤드라인을 맛깔스럽게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적도록 네.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5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가 미 정부로부터 50억 달러 보조금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EU 디지털 시장법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독점 규제에 따라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발목이 잡히는 그러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이번 주부터 이게 발효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인들이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지금도 뭐 현재 진행형이겠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현재 미국의 자금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표로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과거 시장의 수익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어떤 자산 가격이 크게 올랐고 또 어떤 섹터가 또 크게 올랐는지 그러한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좀 열어볼까요? 네, 일단 먼저 미국 증시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예. 끝까지 있습니다. 예. 자, 미국 지금 다우지수는 0.18%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1.16% 하락했고 S&P 500이 0.65% 하락했고요. 네. 러셀 2000 지수는 0.06% 뭐 상대적으로 좀 이제 좀 그래도 방어를 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스닥이 이제 큰 폭으로 빠졌죠. 어제 보시게 되면은 뭐 엔비디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좀 빠졌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크게 뭐 변동 없었습니다. 실업률 상승이 있었는데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 WTI 기준으로 소폭 이제 하락은 했습니다만 그것도 크게 뭐 변동성 크게 주지 않았다. 중국 수요 부진 전망에 따라서 소폭 하락했다라는 뉴스가 같이 나왔습니다. 네. 섹터 흐름도 한번 볼게요. 섹터 흐름 보시게 반도체 되면 빨갛네요. 예, 엔비디아 최근에 반도체의 변동성이 정말 크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코도 실적 발표 때문에 크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소폭 조정을 주는 그런 시장을 좀 보였다. 테슬라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어디가 좀 바닥이 단기적으로 언제가 좀 바닥을 다질지도 시장의 관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는데 오늘의 짤입니다. 짤. 엔비디아 거의 뭐 6% 빠졌다라는 것 때문에 아유,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이러한 사진을 뭐 그런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올려놓고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모두 everybody stay calm. 모두 다 이제 진정해라.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It's happening. 그러니까 야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야 이거 지금 사도 될까? 이러다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약간의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글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야 이제야 이게 일어나고 있다. 어떡하냐? 이러한 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단기적인 조정일 수 있고요. 약간의 차익 신용 매물이 좀 될 수도 있는데 뒤에 가서 한번 같이 그러한 여러 자금의 이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역사적으로 지금 뭐 역사가 이렇게 급등한 역사가 길진 않지만 작년부터 보면 항상 월가의 목표 주가 평균 정도를 치고 올라가면 그 부근에서 좀 이렇게 등락을 보이는 뭐 횡보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으니까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800에서 900으로 넘어가자 이런 또 모습이 보이니까 오히려 또 못 샀던 분들은 정말 그 엔비디아 청사진을 맞아요. 보고 $1,000 이상을 본다면 그렇죠. 이렇게 쉴 때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지금 아직 뭐 포드 PER 같은 경우에도 25배, 27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PER이 그렇게 높지도 않네라고 또 생각이 드는 구간이기도 하고 사실 과거에 2022년 혹시나 엔비디아를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핀비즈에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그때 당시의 하락이 정말 작게 느껴집니다. 이게 로그 스케일로 물론 이게 나오다 보니까 정말 약간의 조정을 준 것만큼의 느낌이 좀 들게 만드는 최근에 상승이 너무 가파랐던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이번에 또 같이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업별 소식 빠르게 제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9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면서 지속된 AI 랠리에 주가가 조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했고요. 마벨 테크놀로지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했어요. 하지만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에 주가가 마이너스 11% 예, 급락을 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CEO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강력한 성장 동력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38% 증가했고 전년 대비해서 54%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중고차 플랫폼 기업이죠. 카바나가 RBC 캐피탈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또 주가가 7%대 상승을 했고요. 사실 카바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가 크게 빠졌다가 최근에 정말 큰 상승을 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 RBC 캐피탈에서는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는 코스트코인데요. 예상치에 못 미치는 매출 실적의 주가가 7%대 하락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하지만 EPS는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 뉴스가 또 나왔는데요. 미국 식품의약국의 FDA에서요. 도난의 마비라는 이러한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인데요.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을 연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2%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독립적인 자문위원회가 해당 약물 추가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예정까지도 같이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향후 또 어떠한 이야기 좀 나올지 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부작용 탓인지에 대한 또 의구심이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효과는 좀 탁월한데 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좀 있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사실 예전에는 비만 치료제, 뭐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는 워낙에 모멘텀이 있었지만 그 다음 혁신으로 이제 알츠하이머죠. 관련해서는 맞아요. 아직은 뭐 관련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네요. 예. 자, 그래서 일라이 릴리도 뭐 사실 정말 일라이 릴리가 랠리를 했잖아요. Really? Really? 예. 그래서 really? 정말요. 예. 그래서 지금의 약간의 뭐 조정도 제가 나오면서 아침부터 너무 죄송해요. 박 팀장님과 제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언어 유희로 여러분께 불편한 마음 끼쳤다면 중독자가 빠진 소리가 살짝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Really?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자,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 브로드컴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이 있으셨던 그런 기업인데 월가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내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주가가 이제 7% 하락을 했는데 골드만삭스는 뭐 투자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 만약에 브로드컴이 조금 조정을 주거나 지금 빠지게 되면 바이더딥의 구간이다라는 이 의견까지 같이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이런 골드만삭스 투자 의견 그리고 바이더딥이라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가가 7%대 좀 하락했는데 사실 지난 금요일 날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줬으니까 좀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세 개의 기업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갭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마 갭 많이 아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사실 국내에서는 인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매장도 많이 없어지고 그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줄죠. 또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많이 있나 봐요. 맞아요. 미국에서는 또 대표적인 또 뭐 많은 젊은 층에서 또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 휴가 시즌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8% 이상 급등을 했는데 보유하고 있는 올드네이비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정말 저가형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가 1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세를 되찾았다라는 이야기까지 겹치게 되면서 또 실적에 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큐사인인데요. 4분기 실적 기대치를 상회하고 긍정적인 가이던스까지 이제 제시하게 되면서 주가가 또 4%대 상승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밀릭스 파마슈티컬스라는 이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자체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기업이긴 한데요. 뭐 지난 금요일에 82% 급락을 하다 보니까 왜요?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LS 약물 후기 단계 시험에서 목표치 미달했다라는 발표를 한 후에 82% 급락했는데 이것보다도 이 회사가 이 약물이 아마 시장에서 철수될 수도 있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정말 크게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또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업별 이슈 짤막짤막하게 쭉 정리해봤고요. 이제 이슈 하나씩 좀 깊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TSMC가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건데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어요. 50억 달러의 보조금이라고요. 50억 달러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인텔이 미국 정부에서 가장 밀어주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50%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 100억 달러 보조금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TSMC가 이제 50억 달러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 명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TSMC가 사실 보조금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또 어떻게 되는가에 그러네요. 대해서 관심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이러한 부분 향후 이제 타 국가에 대한 기업, 그냥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지금 2개의 이제 공장 이제 신설을 하고 이제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또 어떤 업데이트가 될지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겠고요. 사실 이번에 TSMC가 애리조나 프로젝트에 2개의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에 약 400억 달러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 숙련된 인력이 좀 부족하다. 예, 이러다 보니까 2025년으로 생산 시작이 연기가 됐어요. 예,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이제 생산이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건설되는 이 공장에서는 5나노급 공정 기술로 인해서 생산이 시작할 것이다. 생산이 이제 아마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보조금은 또 어떤 식의 보조금이 될지는 향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신규 공장 건설한다고 이제 17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이미 발표했는데 예. 보조금을 받는 그 액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미국 정부가 추가 투자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예.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보조금인데 인텔이 정말 다 가져가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사실 주가는 또 그렇게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이제 뭐 그렇게 막 아웃퍼폼을 하는 부분은 없어요. 또 네네. 인텔은. 예, 그래서 뭐 같이 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뭐 TSMC는 이렇게 제가 마무리하고 네.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업데이트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는 디지털 시장법이 유럽에서 지금 시작했다는 이게 뭐예요? 디지털 시장법? 네, 지금 이제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 마켓 액트라고 해서 이제 유럽 연합에서 이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왼쪽의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뭐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이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광고 시장 또 메시지 시장, 뭐 비디오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유튜브가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 부분에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3월 7일자로 해서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6개 회사에 대한 6개월 유예 기간이 종료됐다라고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이 6개월 유예 기간 종료라는 게 뭐냐면 이 유럽 위원회에서 규정 준수를 해야 되는 어떠한 규제법 안에서 너희들이 규제에 맞춰서 말이 안 나오네요. 이 규제에 맞춰서 어떻게 행할 수 있을 것이냐를 6개월 동안에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내라라는 이야기였어요. 네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6개월이 유예기간 종료가 되고 이제 앞으로는 이 디지털 시장법을 발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티에리 브레톤 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유럽 디지털 공간의 전환점이 되는 날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서 향후 이 시장이 어떤 압박이 있을지도 좀 시장에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다음 보시게 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 제가 이제 연합뉴스를 통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이란 해서 왼쪽에 어떤 목적이 있고요.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제 기준점에 부합하는 기업들 이 기업들이 이제 적용 대상이고요. 사실 목적 자체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이제 애플 반독점 관련한 위반해서 뭐 과징금 부과받았다라는 뉴스를 전에 들으셨잖아요. 예. 유럽은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이제 어떤 시장 지배적인 그런 거대한 기업이 있으면 그들이 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반발심이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포함되면 이제 미국의 웬만한 그런 온라인 관련한 기업들은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여러 독점적인 지배권을 남용을 해서 많은 소비자들한테 또 피해를 끼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쵸.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규제화시키고 약간 좀 체계화시켜서 나온 이제 디지털 시장법이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이 향후 빅테크 어떤 주가 상승에도 약간의 뭐 제동을 걸 만한 뉴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주요 규제에 대해서도 혹시 궁금하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위반 시에 이제 과징금이 이제 또 나올 예정이고,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서 일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매일 정기 납부해야 된다라는. 이거를 이제 없앨 때까지. 그렇죠. 오, 예, 만약에 그러면- 위반했을 경우에. 와.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실 5%라는 건 어마어마한 매출이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좀 얼어붙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장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 네. 이걸 어떻게 타개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실적 시즌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돌입하고 있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EPS도 올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좀 희비는 엇갈리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팩트셋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언급을 했느냐라는 것을 이제 수치화한 건데요. 네. 사실 이 리세션이라는 것 자체가 작년 2022년에 정말 급상승하게 되면서 2022년 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었잖아요. 정말 큰 조정을 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기업이 많이 없다. 네. 그러니까 S&P 500 기업 중에 47개의 기업에서 리세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지만 그래도 또 강도 있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소프트 랜딩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 2024년에 대한 경기 침체는 많은 기업들이 예상하지 않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뒤에 가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경기 침체를 보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약 5%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 랜딩은 70% 가까운 시장의 참여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이제 또 한물 지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자료가 나와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4분기 실적이 확연히 이제 줄어들었어요. 경기 침체 전망이 확연히 줄어들었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게 되면 어떠한 기업, 어떠한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이 경기 침체를 좀 이야기를 했었나. 이렇게 되면 2024년에 섹터별의 어떤 흐름으로서도 우리가 좀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산업별로의 우리가 느끼는 경기 침체는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낸셜 부분, 특히나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나 금융 섹터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한번 이제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이제 산업재 부분에 있는 섹터도 많이 이야기 언급을 했고 머티리얼스 재료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동산도 어느 정도 좀 언급을 했다. 자,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퍼센티지로 좀 보게 되면 S&P 500 기업들 중에 재료 관련된 재료 섹터에 있는 소재 부분에 있는 섹터에 있는 그 기업들이 20%가 좀 넘는 약 한 22% 정도 되는 그런 기업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 섹터도 마찬가지로 약 한 22% 정도 되는 그 정도에 대한 기업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20% 가까이 되는 그러한 정도에 대한 기업이 리세션이라는 경기 침체를 이야기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기 침체를 뭐 생각하는 그런 섹터도 있겠지만 뭐 이 업종 중에서 사실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작년부터 계속해서 주가는 또 좋았다. 근데 물론 가장 경기가 좀 위축되고 하면은 가장 먼저 좀 체감을 하는 그런 섹터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뭐 지금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 관련해서는 큰 우려는 없는 걸로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마이클 하트넷의 월별 보고서를 또 가지고 오셨어요. 네, 월별
보고서를 가지고 네, 나왔는데요. 괜찮아요. 네. 네, 오늘은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많은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자금이 지금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표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뉴스보다도 전반적인 시장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장 심리입니다. 심리인데요. 사실 지난 이제 1월이죠. 1월 달에는 7.5, 지금 현재는 6.4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빨간색 부분은 이제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녹색은 좀 과열보다도 이제 뭐 fear and gree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포의 구간 또는 탐욕의 구간 이렇게 있듯이 지금 약간의 좀 과열이 되고 있는데 네. 1월은 7.5였고요. 그리고 2월은 9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1월과 2월의 과열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완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전반적인 시장 심리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특히나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뉴트럴 또는 불리시인데 에쿼티 플로우,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very bulish이에요. 너무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주식 시장이 특히나 크게 과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위에 상단에 있는 빨간색 선이 뭐예요? 익스트림리 불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과열되어 있는 fear and greed에서 뭐 익스트림 그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빨간색은 이제 좀 익스트림리 베어죠. 그러니까 약세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의 이 기울기 자체가 지속적으로 익스트림 불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익스트림 불까지는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심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지난 3월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이때 지난 3월? 네, 제가 이거 좀 잘못 썼는데 지난 역사적인 3월에는 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뭐 안 좋은 게 있었어요?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표는 보시게 되면 아마 제가 지난주에 아마 가지고 나왔던 표와 또 일맥상통하는 그런 표인데요. 2000년도 3월 달에 나스닥이 고점을 찍고 그때 당시에 닷컴 버블 때였죠. 닷컴 버블 때 고점을 찍고 폭락 직전에 찍었던 그런 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S&P 500 지수 대비해서 반도체 섹터가 얼만큼 아웃퍼폼 했는가를 지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아웃퍼폼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상승세가 네. 과거의 닷컴 버블 때의 이 상대적인 아웃퍼폼의 그 지수 그런 부분을 거의 능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2000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나스닥 거품의 정점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날이 기술주 거품의 정점으로 알려진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 3월 9일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사상 최저치인 0.3%를 좀 기록했던 날입니다. 0.3이요? 0.3 이요. 저랬었어요? 지금과는 정말 완전히 반대되는 네. 그러한 상황인데 이때 당시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초기 등의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준다고 해도 다 채권 투자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큰 시기의 채권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년. 2023년 3월 9일 작년 3월 9일이죠. 작년 3월 9일 때는 SBB 붕괴와 실리콘밸리 AI 붐이 시작됐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딱 어찌 보면 1년 만에 지금 과거의 닷컴 버블 이 시절에 그 거품의 정점까지 1년 만에 온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닷컴 버블 시기와 지금 참 많이 비교를 하지만 또 다르죠. 비슷한 것도 있지만 훨씬 더 그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걸 얘기하는 사실 근데 또 우려는 있어요. 이게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고 또 그런 특정 섹터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냥 거기에 취해 있지만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해야 되는데 이제 3월 이제 절반 정도 지나왔고 이제 앞으로 뭐 오늘 CPI 이번 주 CPI도 있고 향후에 이제 FOMC도 있고 이런 좀 굵직한 이벤트들도 있기 때문에 2020년이나 뭐 2023년은 모르겠는데요. 네네. 2000년처럼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비교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실체가 좀 없었다. 말 그대로 정말 버블이었다라는 네네. 것이고 지금의 이제 AI 이 메가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손 안에 잡힐 수 있는 무엇인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의 환경이 좀 다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AI가 얼만큼 또 밸류에이션에 어떤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될까? 과거에 정말 PER 밴드나 PBR 밴드로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시장의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것도 이제 향후 시장에서 어떻게 또 소화를 할지가 좀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메롱님께서 닷컴 버블은 실적이 없지만 AI 버블은 실적이 동반된다는 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실체와 실적이 동반된 그런 상승이 아니었다면 지금은 숫자가 제대로 찍히고 있는 실체가 있는 그러한 상승이다. 예. 라고 또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경기에 대한 뭐 대부분 다 이제 연착륙을 이야기하고 있고 파워 의장도 그렇고 네. 우리 박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면 또 예, 이상해지죠. 큰일 나죠, 여기서. 네네. 경기 이야기 한번 해보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좋은 표가 나와가지고 재밌어서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연준과 이제 월가의 브로맨스라는 요 이름을 얘기를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예, 네. 브로맨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사실 이 과거에 지금 최근에는 사실 그 대차대조포를 이제 줄이고 있는 긴축의 단계잖아요. 네. 자, 그래서 유동성을 확보할 때는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있어서 나스닥은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연준에서는 또 긴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약간의 이제 괴리율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부분을 지금 월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준에 이제 실리콘밸리 유동성 투입을 했죠. 예전에 이제 SBB 사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SBB가 붕괴가 이제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정말 큰 어떤 긴장감을 좀 주게 됐었는데 연준에서 유동성을 좀 공급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따른 그리고 AI 붐이 거기에서 또 불이 좀 지펴지면서 이 인공지능 메가트렌드에 힘입어 불마켓이 촉발됐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과 월가의 어떤 브로맨스로 인해서 최근에 어떤 나스닥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에는 유동성 장세였다면 지금은 인공지능 장세다 보니까 약간의 좀 괴리율이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들의 긴밀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는 게 월가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와 사회적, 정치적, 재정적 추세는 다르지만 미국의 기술주와 투자 증급 채권, 특히나 뭐 회사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주도했던 시장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서 최근에 지금의 랠리는 과거의 2010년대 랠리와 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월가의 분석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경착륙 예상이 5%고요. 연착륙 예상이 75%입니다. 예, 그리고 노랜딩이 이제 20% 정도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US 퀴즈 레이트, 그러니까 미국 이직률에 관련된 지표예요. 그래서 노동시장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환한 푸른 선이죠. 예, 그래서 지금 연준의 어떤 금리에 따른 부분이 이제 짙은 남색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제 미국 이직률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궤를 거의 비슷하게 같이 합니다. 보통. 예, 그래서 지금의 이직률이 떨어지는 것은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네. 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어떤 이제 관점이고요. 과거에 이제 미국 이직률이 떨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금리가 또 하락을 하고 이직률이 다시 올라갔을 때는 금리가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먼저 떨어지고 있는 미국 이직률은 향후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또 빨리 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 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노동시장이 좀 과열되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더 확실한 데이터, 연준 파월 의장이 늘 얘기하는 확실한 데이터가 또 나올 때까지 또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최근 금융시장의 자금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역시나 코인으로 역대급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예, 돈의 흐름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역대급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현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연간 현금 유입액 자체가 1조 4천억 달러가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이런 부분이 사실 과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냐 뭐 그런 부분도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 미래 투자에 대한 기대감에 보수적 자세를 좀 취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부 이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완전히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암호화폐로 유입된 금액이 400억 달러인데 역대 최고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왼쪽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도 또 7만 달러를 찍는 그러한 기염을 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우리나라 한화로 한 2천만 원 중후반대였나요? 그렇죠. 1년 전에 뭐 했나 모르겠네요. 굉장히 오늘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예. 저도 지금 그냥 보니까 들고 있을 걸 그랬어요. 9,780만 원.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9,780만 원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예. 예. 축하드립니다. 뭐 가지고 야. 있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는지. 예. 자, 그래서 비트코인도 많이 하는데 또 다른 투자를 봤더니 이제 채권 시장도 많이 투자를 또 늘어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돈의 흐름을 또 보시게 되면 채권 선호를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채권의 이제 가장 큰 인플로우, 그러니까 유입량이 가장 크다. 언제부터? 2020년 9월부터 봤을 때 채권 시장이 가장 지금 화랑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 부분도 참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 지금 가장 큰 또 유입이 이제 지금 채권과 비트코인을 가고 있는데 지금 테크주에서는 뭐 차익 실현이라고 제가 제목은 적었지만은 많은 양의 그 자금이 또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른쪽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테크주에 있었던 많은 테크 섹터에 있었던 많은 자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2월 달에 앞서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프 베조스부터 해서 월가의 많은 헤지 펀드의 매니저분들이 뭐 테크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업들을 팔게 됐고 자본시장에 많이 매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간 것인가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외에도 많은 자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기술주에 또 투자하셨던 분들은 같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금 자체가 비트코인으로 다 옮겨갔는가는 뭐 모르겠으나 지금 많이 이제 자금이 많이 빠져나오고 있는 부분은 섹터로 봤을 때는 이제 테크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자금이 일부 뭐 채권 또는 비트코인으로 또 옮겨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게 만드는 그런 표이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뭐 부동산 시장 쪽의 자금 움직임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도 최근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1월 이후로 가장 많은 자금이 좀 유입된 것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왼쪽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022년 중반부터 2023년 내내 부동산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잖아요. 상업용 부동산 특히나 이런 부분이 크게 터질 수 있을 것이다. 또 SBB 사태도 있었고요. 뭐 최근에 있어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경색이 됐던 것은 맞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 자체는 테크에 대한 섹터에 있는 자금은 빠져나간 것은 맞으나 지금 전반적인 주식 시장은 여전히 불붙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가장 불붙고 있는 주식 시장이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정리 이제 네 번째로 네.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코인 얘기 하고 나서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이제 코인 얘기하는 거 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네. 작년에 이맘때 뭐 했나 했더니 뭐 2차 전지 투자하셨다. 파셨겠죠? 예. 수익 예. 보셨으면 네. 잘하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예. 자, 지난 48개월 동안의 시장 왜 네. 48개월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48개월 동안 정리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의미가 뭐 있겠죠? 없어요. 예, 예. 예, 이분께서. 예, 4년 이분께서. 동안의 시장을 좀 한번 예. 흐름을 보겠습니다. 하트넷 형님께서 네. 이렇게 48개월 동안 정리를 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래서 봐주시죠. 지금 이 왼쪽 표를 한번 보시면요, 정말 의미 있는 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개월 동안에 주식 시장이 25% 이상 올랐던 해가 1930년 이후로 딱 10번밖에 없었습니다. 어우, 정말 얼마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승장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장인 거예요, 사실. 이례적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가 이제 2020년 8월 코로나 당시에 이제 정말 폭등했던 그러한 시장이고 그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2009년 또 7월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930년 이후로는 10번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장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 48개월간의 시장 정리를 뭐 깔끔하게 제가 옆에다 오른쪽에 좀 써놨는데요. 뭐 네. 전쟁과 여러 갈등이 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망 이슈 또는 인플레이션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통화와 채권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일본 엔화가 또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30년 만기 미 국채가 50%까지 폭락했었던 그러한 시장도 한번 보였기 때문에 여러 변동성이 이 채권 시장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자체가 시가총액 30% 차지했었던 지난 48개월간의 그런 기록도 있었고 네. 그리고 2024년 앞서서 방금 제가 드렸던 것처럼 5개월 만에 25%의 상승을 보여줬던 부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또 YMG 박종훈 팀장님과 함께 시장 이슈를 쭉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시작도 비트코인이었던 것 같고 중간에도 비트코인 있고 마무리도 제 머릿속에는 비트코인인 것 같은데 예. 예. 과연 이제 빅테크 종목들 비트코인 약간 B자로 들어가는 게 좋네요. 그러네요. 예. 바이오 뭐 이런 바이오. 것도 좋고요. 그러네요. 다 BBB 뭔가 B자 들어가면 좋은데 다음 B를 저희는 또 예. 찾아보는 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신 YMG 박종훈 팀장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